안녕하세요. 자, 매일매일 헌법 습관처럼 매일처럼 쭉쭉쭉 올라오겠죠. 날씨가 진짜 요즘 폭염주의보다 뭐다 해갖고 한낮의 날씨는 정말 이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버금가는 날씨를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요. 진짜 한여름엔 덥고 한겨울에는 정말 춥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도 여름은 더웠어요. 군대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름은 무지하게 덥고 또 겨울은 무지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추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이라고 달라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기오염이다 뭐다 해갖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실력도 잘해야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올립시다. 온도 올라가듯이. 참 비참하죠? 그래도 해요. 자, 볼게요. 7월 17일 수요일이에요. 자,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저도 요즘 실수를 합니다. 날짜 틀리게 하거나 이런데 좀 귀엽게 넘어가 주세요. 자, 이 설명 법원직인데요. 다음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게 기본권 관련 판례를 여러 개 모았어요. 자, 요즘에 보니까 어느 한 영역에서만 문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종합적인 판례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딱히 어디다 뭐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조금 그냥 최신 판례라고 해서 그냥 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관련된 거 설명해 가면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볼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 정리를 좀 해야죠. 이거 그냥 판례 설명이에요. 내용 설명보다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요. 여러분 아마 헌법의 28조에 보면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이거는 형사 절차상에 불가피한 구금으로 인한 피해 전보예요. 피해를 전보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불가피한 구금인데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영장에 의하든 영장에 의하지 않던 영장 또는 긴급 또는 현행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불가피한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 나중에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자, 구금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는 구금이 전제지만 여기는 구금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구속 수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이거를 전보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찬했죠, 왔다 갔다 차비 들었죠, 또 밥값 들었죠, 이런 비용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용 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하죠. 자, 다 아실 거예요. 피고인은 재헌헌법부터 피의자는 현행헌법에, 이건 다 아시는데 요게 비용상환 청구권. 그러면서 형사보상 청구권 요거요, 과거 6개월 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 1년 내라고 했던 보상 청구 기간 너무 짧다. 헌법 불합치하고 3년, 5년으로 5년, 3년 이렇게 바뀌었죠. 있었던 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는 3년입니다. 형사 피의자, 이건 피고인 입장에서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과거 6개월 이렇게 돼 있었어요. 6개월 내. 자, 이거 6개월 내 돼 있는데도 종전에는 이거 합헌 결정이 있었어요.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알아서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면서 조하고 발맞춰서 3년 날로부터 있었던 날 5년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최근 판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판례가 생겼냐고요? 자, 이런 판례가 생겼어요. 최근에, 이거 군형법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형법상 범죄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도 꽤 들 거예요. 군대 안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게 6개월 내라고 돼 있었어요. 최근 판례 6개월 내 청구하는 거. 이거 너무 짧다 해서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이게 6개월 내 군형법 사건이에요.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최근 판례. 이래갖고 최근 판례인데 요걸 그대로 낸 것 같아요. 보세요. 비용상환 청구권의 제출 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근데 여기 볼게요. 군사법원법, 그러니까 군형법이라고 보면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게 최근 판례예요. 또 군형법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네요.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해갖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대로 낸 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관한 정보를, 자료를 요구한 것을 금지하고, 이 금융회사 직원에게 또 손님이 오시는데 자기 금융회사에 있는 손님이었고 그 손님이 자기 정보만을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대답을 안 해준대. 그럼 만약에 그 회사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금융회사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 관한 정보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실명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공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한다. 제한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침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제한도 안 했는데 침해로 간다? 말도 안 되죠. 요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항상 얘기하죠. 제한한다 라고 표현하면 관련된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관련성도 없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제한한다 해야 그 다음으로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를 검토하는 거예요. 이걸 검토. 근데 제한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 작동 같은 이건 메커니즘이죠. 이런 메커니즘의 작동을 묻는 거였어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맞습니다. 제한은 하는데 결국은 침해 한다까지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거. 자, 3번 임신 32주 요거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부모 될 분들이 태아의 성별을 고지 임신 기간 10개월 내 고지를 못하게 한 판례 위헌받은 거 아시죠? 헌법 플러스 결정 받았죠. 그래갖고 헌법 플러스 결정위에 법을 만들었는데 32주 이내에는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걸 금지한 거야. 자, 전 임신 기간은 아니지만 32주라고 좀 길죠. 요 기간에 고지를 못하게 한 거죠. 이것도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또 그랬더니 이 판례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결론은 헌법 플러스 결정 최근에 알 권리, 그러니까 알 권리가 아니죠. 자, 접근권, 인격권, 이거 부모 될 분들이 알 권리는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자,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 권리는 아니에요. 알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의료법 해당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과도한 입법, 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 이게 별도의 개별 기본권이 없잖아요. 10조로 오셔야죠. 그래서 인격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쪽으로 가셔야죠. 알 권리 아니라니까. 알 권리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침해한다라고 했던 판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관한 판례였어요. 볼게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전당 등 살포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물 풍선 저쪽에서 반대로 난리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제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들어온 거죠. 아니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결론이에요. 최근 판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의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 풍선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건 아니죠. 풍선 때문은 아니죠. 그다음에 풍선 때문에 오히려 그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쌀 보내고 의약품 보내고 이런 거 보내는 거지. 거기다 무슨 사상, 물론 거기다 정은이가 아니 그것도 우리가 거짓을 보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쌀과 각종 의약품 또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사실 숨겨놓은 꼿꼿 숨겨놓은 그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해당 조항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공익에 침해되는 사유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 그런 위험은 이들의 풍선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원래 벌써 이미 경색 기로에 갔고요. 그러면서 풍선을 날린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금지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분야의 핵심적인 정리보다도 최근 판례 위주로 판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운 여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덥다 그래서 막 벌컥벌컥 얼음물만 들어 마셔가지고 그냥 속이 또 이제 냉병에 걸려갖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한데요. 먹을 때 많이 드지 마세요.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더라도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고 장기간 안 먹는 건 더 안 좋은 버릇이고요. 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한 번에 많은 얼음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몸에 좋습니다. 조금씩 미지근한 물 자주 드세요. 자, 그럼 오늘 행정법, 그러니까 헌법이죠. 죄송해요. 오늘 헌법, 자, 문제 알아보고요. 내일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